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이 시간에는요, 생활 속 궁금한 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코코. 다시 하죠. 다시 할게요. 시작. 코코 생활법률 시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심종신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종신 변호사입니다. 네, 아유, 우리 저 변호사님은 네.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얼굴이 좋아지시고 네. 어제는 뭐 회식을 안 하셨죠? 네, 가급적 방송 전에는 제가 회식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세대는 인터넷 세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인터넷 속에서 흡수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무작위로 흘러다니는 정보를 자기가 흡수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인터넷상 저작권에 관한 법률 쟁점인데요. 네. 그럼 두 분이 오늘 주제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네. 저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아, 이 내용, 이 영화 내 홈페이지에 좀 올릴 수 있을까? 아유, 그런 거야. 문제 없지. 네. 올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내 홈페이지에서 이 영화 볼 수 있는 거야? 아유, 당연하지. 자, 갔어. 와, 엔터. 됐다. 자, 고마워. 재밌게 네. 봐, 밤에 몰래. 자,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소장에 깜짝 놀란 나황당 씨. 뜯어보니 중학생 아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들이 영화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통화를 하고는 60만 원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나황당 씨는 꼭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네. 저희가 재연을 한 게 중학생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목소리를 좀 더 어리게 할 걸. 예. 저작권법 위반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정말 황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저작권법 때문에 노래 한 곡 다운받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네. 정말 그런데 자, 근데 중학생이 미성년자를 고소하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인데요. 혹시 두 분 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친고죄요? 네. 네. 친고-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친고죄라 그러면 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온 것도 놀랄 일인데 고소를 당하면 그 자녀가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눈앞이 깜깜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과연 어떤 저작권을 위반하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예전과 달리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호가 강화되고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입장이기 때문에 잘 네네.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어른들도요, 예. 어떤 게 정말 저작권법에 맞아요. 위반이 예.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많죠. 예,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가 어떤 유형이 많냐면 네. OSP나 P2P 사이트 등으로 업로드를 해서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좀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내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컴퓨터로 하드로 다운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컴퓨터 하드 안에 있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료나 무료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을 받는 것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뭐 웹하드나 토렌트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잘 아시죠? 두 분은. 네. 예. 그래서 아니, 예. 그 P2P 사이트에 포인트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고소권자 입장에서는 아이디만으로 그 사용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디로 그 사용자를 찾게 되면 고소장이나 경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 예. 미성년자, 우리 특히 학생들이 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은 어떤 그 법적 제재가 있나요? 예, 법률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정말 학생이나 부모나 이런 경우에 정말 억울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일단 저작권법에 대해서 성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일단 좀 벌금까지 물고 이렇게 가는 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손쉽게 일어나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큰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어떤 벌금을 두고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무적으로는 학생의 경우 벌금형 대신에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네.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두 분 혹시 아시나요?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요? 그냥 좀 기소를 봐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소- 유예하는 거죠, 뭐. 예, 예. 잘 아시는데요. 네. 그 검찰에서 제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처음이고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그 첫 번째 한해서 한번 봐준다고 선처를 해준다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네.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할 텐데. 네. 자, 미성년자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고. 네, 그 대신 근데 앞서서 네, 교육이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범인 경우 일일 8시간 정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굳이 돈을 주고 합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작권에 대한 보호 강도가 강해지고 처벌 강도가 세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 부모들의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주의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저작권법 위반. 우리가 정말 뭐 학교에서라도 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고요. 그 전에 우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네. 좀 잘 알고 이런 걸 실천을 해야 될 것 그래야 같습니다. 알려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네.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그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네. 정말 사소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조금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사례와 함께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두 분 함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 또 연기. 사례입니다. 연기 들어갑니다. 네. 예. 자, 이건 중학생 아닙니다. 자, 네. 자, 네. 반지의 제왕 소설을 요약해 주세요. 내공 가득입니다. 이야, 내공 가득? 좋아. 지식머리 좀 벌어볼까? 프루도는 오랜 시련 끝에 마법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반지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지. 재밌네요. 네, 소설 마니아인 나 글빨군. 그가 카페에 유명 작가의 소설을 요약해 올렸다. 친구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소설 전체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요약만 한 것이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약간 네. 헷갈립니다. 아니, 변호사님, 소설을 요약해서 카페에 올렸잖아요. 예, 이거 뭐 그 베낀 것도 아니고, 네. 요약한 것도 저기 자기 능력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설마 그러니까요.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이게? 궁금하네요. 예, 네. 나글빨 씨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게- 주말에 신작 영화를 보고 와서 남들 다 안 봤을 것 같아갖고 열심히 줄거리랑 뭐 평을 대해서 올렸거든요. 예. 이런 거 잘못하면 저도 걸릴 그거는 수 있는 건가요? 스포일러성 네, 스포일러성. 스포일러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빨리 지금 그래요? 빨리.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카페나 뭐 인터넷 글을 통해서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요약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게 예. 그럼 다 위반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엄격하게 따지면 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 인터넷에 보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네. 불법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예. 소설책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소설책을 스캔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고 네.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요약만 한 경우인데 이때도 그 요약한 행위가 기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성을 하는 정도 요약이 이루어졌다. 즉 요약을 했는데 원작과 완전히 다를 정도로 엉망으로 요약을 했다 그러면 저작 인격권 중에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요약을 해도 문제군요. 요약을 해도 문제입니다. 네, 예. 두 가지 경우로 어쨌든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소설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린 경우는 어떤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요약을 했다 그러면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네. 내용을 변경해서 원작과 다르게 올렸다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이거는 동일성 유지권 예. 침해가 네네. 되겠습니다. 자, 저작권법 이게 참 애매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저도 이 블로그를 가끔 하거든요. 네네. 블로그 이게 쓰는데 홈페이지에 네. 이런 걸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쓴 거를 네. 함부로 퍼가거나 도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네. 네. 일반인이 쓴 글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네. 그 자체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가 어떤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니어필 같은 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필이 충만해져가지고 뭘 쓰는데 네. 그걸 누가 퍼가면 네. 그것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기가 그 정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 있는 창작성 있는 글인지는 법원에 나중에 따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아.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도 다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옮겨서 그대로 인용을 한다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나의 허락 없이 도용한다는 것은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갑자기 그런 게 또 궁금해져요. 예. 저희 주부들은요, 그런 거 잘 보거든요. 요리 사이트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자기만의 레시피를 쭉 올리는 경우 많잖아요. 예. 사진과 함께. 근데 이런 걸 많이들 퍼가거든요, 서로서로. 예. 이런 경우에도 왜 내 레시피를 가져갔냐고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원 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네. 그 저작권을 원 제작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다가 만약에 퍼가요 이러고 퍼가면요? 그건 어떤가요? 네. 퍼가요라고 퍼갑니다. 하는 것은 감사 이러고 가져가면요? 감사합니다. 혼자 네. 일방적으로 내가 가져간다는 의사 표시일 뿐이지 네. 그 제작자가 허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 퍼가요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다 면책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요. 그 경우도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와,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 퍼갈 이런 거를 때도요. 네네. 평소에 모르면은 네네.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네. 일단 우리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자 여기서 네. 카카오톡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돈 내고 다운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주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이것도 갑자기 애매해지네요. 그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오늘 딱 정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MC분들한테 한번 네. 질문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료로 MP3 파일을 다운받았다. 네. 보통 컴퓨터에 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듣고 싶어서 CD에 옮기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CD를 사서 그걸 또 MP3 파일로 변환해서 내가 MP3 플레이에 저장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야 뭐 내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받아서 내가 듣겠다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불법 아니죠, 그거는. 네. 예, 두 분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너무 쉬운데요, 문제가. 네. CD를 MP3로 변환하거나 MP3 네. 파일을 CD에 저장해서 다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 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그렇게 변형한 것을 남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 복제권과 배포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온라인상에 전달하거나 오프라인상에 전달하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받아서 내가 듣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이제 너무 좋아서 남한테 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법에 걸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은 씨한테 이제 절대 안 줘야지. 그러니까요. 자, 네. 자, 우리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음악 주고받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전성권 침해?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또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 노래 가사를 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건 가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유롭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놨었고요. 예, 예. 이런 것도. 노래 같은 경우에도 그 저작권자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가 다 저작권자가 되는데 가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작사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하는 것이죠. 아니 뭐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안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네.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걸 침해하고 살고 있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가사의 저작자인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가사는 음악 제공 사이트 같은 데도 가면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사가 입장에서도 그 가사가 널리 알려지는 게 좋은 거지 자기만 그걸 보관하고 있다거나 해서 그게 실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소를 안 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무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뭐 고소당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사용하시는 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가 참 많습니다. 자, 카톡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기말고사 리포트에 필요해서 음악과 영화 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은데요. 네. 예, 불법이면 정말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어떻습니까? 저작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좀 널리 알려지고 홍보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그
MP3 파일을 CD로 옮긴다든지 CD를 MP3 파일로 옮겨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적 복제의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고 이 경우도 또 대표적인 것인데요.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거나 학생이 수업 필요상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사내처럼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그 자료로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리포트 제출용 자료로 다운받은 음악이나 영화 등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목적이 교육 목적. 괜찮습니다. 이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뭘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를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예,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저작물을 사용하기 저작권자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들이 흔히 많은데 이럴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했을 때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맡기면 저작권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저작권에 대해서 꼭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오늘 정말 큰 넥타이를 네. 하고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생생한 취업의 모든 것,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보다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